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말을 내뱉어서 문제를 만들고 또 어떤 이들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말을 해서 화를 부릅니다. 혹시 말실수 때문에 후회하고 골머리를 썩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무심코라도 남에게 하면 안 되는 말 단 한 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싸우지 않는 대화법도 알려드릴 테니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은 바로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닌 감정에 잘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 생각을 부정당하면 기분이 상하기 마련이죠. 상대의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이에게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정이 상하면 그 비판이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만 야기하며 상대를 설득하여 변화시키기보단 그저 서로의 신뢰관계만 깨뜨리게 됩니다. 부부지간, 부모-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밀이라고 할 것이 없죠. 너무나 가깝다 보니 말도 함부로 하고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의 단점만 보고 지적한다면 이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겁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점점 더 험한 말을 주고받게 되고 나중에는 파국에 이르게 되기가 쉽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나를 향한 부메랑이 되어 날아옵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은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자신을 탓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거나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해 정당화하려 합니다. 가끔 뉴스에서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인데 사회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에 억울해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바탕으로 편향적 사고를 합니다. 과거 이슬람의 한 종파인 수니파를 창시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온갖 수련을 거친 끝에 거의 완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루는 강변을 걷고 있는데 대낮부터 웬 젊은이가 여인을 품에 끼고 술을 마시고 있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슬람 사회는 술과 간음을 매우 혐오하지요. 이를 본 수피는 치를 떨면서 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강에 떠있던 배가 전복하여 여러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피가 수영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동안 그가 비난하는 그 젊은이는 바로 강에 뛰어들어 여러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러고는 물에 흠뻑 젖은 몸으로 수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구했으니 당신이 남은 한 사람을 구해주시오. 그리고 내가 안고 있던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이며 마시던 것은 술이 아니라 약이었소. 이 말을 듣고 수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자랑하던 자신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한 명도 건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심히 부끄럽게 여겨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피는 크게 뉘우치고 더욱 깊은 수련을 거듭하였고 이슬람 신비주의의 한 분파 수피즘의 위대한 창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저 역시도 크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어제 집 앞 전봇대줄에 부리가 노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에게 황금뿌리 까마귀를 보았다고 말하자 남편의 반응은 언제나 그렇듯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제가 결국 아들에게 너도 금뿌리 까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바로 검색해서 보내준 것은 바로 노랑부리 까마귀. 알고 보니 그 새는 노랑부리 까마귀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줘서 제 속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싹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엉뚱한 소리 잘한다는, 제 말을 모든 걸로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지 증거를 갖다 대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쉽사리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과연 다를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아니라 아니다로 일관하는 일이 많아졌죠. 자신이 살아온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것은 부끄럽거나 잘못된 게 아닌데 말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는 그의 산상수훈 설교집인 은혜의 각성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비판이 정당하려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 표정을 보고 상대의 동기를 100%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기는 내면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인간의 판단은 주관성과 객관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판단은 항상 어느 정도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모든 사건이나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빨리 해 라고 외치면 이는 일을 빨리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빨리 해 라고 외치면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니 빨리 대처하라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우리의 인식은 늘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우리는 보고자 하더라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만약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이 드러내기 힘든 장애를 가졌거나 남모르는 고통을 가졌다면 우리의 비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는 편견이 있으며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편견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이 편견이 되거나 주위 사람들이 평가 내린 것이 편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편견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평가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 인간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비난했던 그 행동을 나중에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누군가의 어떤 행동을 차마 그러려니 하고 흘려 넘기기만 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상대의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자신이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그거 틀렸어, 아니야 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나 전달법을 활용해 보세요. 나 전달법은 1인칭 시점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내가 혼자 해야 하는 상황으로 불만족스러울 경우에는 내가 요즘 일이 많아 힘이 드는데 이것까지 하려니 아무도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네 이런 식으로 상대의 행동 때문에 느낀 내 감정과 입장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관계가 호전되었다고 하니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생기고 후회는 말함에서 생깁니다. 물고기는 항상 입으로 낚이고 사람도 입으로 걸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비판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이런 유혹 속에서 쉽게 험담과 비판을 즐기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업보가 됩니다. 혀를 조심하고 말을 삼가라는 것은 인간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인생의 지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